그 후보자께서는 작년도 연말에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그 국정원법 등 상당한 법이 바뀐지 알고 계시죠? 네. 예. 거기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직원들에게 이제 부당명령 네. 거부권을 줬고요. 네. 내부 고발 제도를 도입했고, 네. 또 이제 국내 IO들의 활동을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규율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셨나요? 그 체크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러한 제도들이 이제 그런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시키고 또 국정원 직원들이 그 합법적인 법을 벗어나지 않는, 일탈하지 않는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런 것들을 입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네. 다음 정보위 때 꼭 보고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버 심리 전단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 국정원개혁특위에서 그때 당시 남재준 원장께서 국정 홍보를 목적으로 한 사이버 심리 전단을 운영을 않겠다 그런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사이버 심리 전단이라는 자체가,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자체가 과연 국정원의 업무인지 그 법을 한번, 법의 직무 범위를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제 견해로는 현행 그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에는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혹시 이제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해외 그런 인터넷상의 공간에 대해서는 뭐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은 국내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어떤 목적에서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후보자께서는 그 지난 안기부 2차장 재직 당시에 그 국정원의 개혁을 추진한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기존에 정보 수집에서 공작 중심으로 전환한 것을 이제 꼽았거든요.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번에 원장으로 취임하시면 현재의 정보 수집 기능을 공작 중심으로 전환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보 수집과 공작은 뭐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린 자료에 공작 차원으로 더 치중을 하겠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정보가 수집되어야 공작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린 내용은 대북 정보 수집에도 충실하겠지만은 또 뭐 가지고 있는 또 저희 공작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또 공작도 또, 그러나 어쨌든 정보만 가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정보를 살려서 공작도 하자, 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이제 정보기관의 발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인 데 관여해서는 안 되고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해외 파트나 또 대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합동신문센터라고 해서 그 대북 수사하는 그 센터가 있는데, 합동신문센터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그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국정원에서 이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조사를 한다. 그리고 안에서 열 수 없는 그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하루 종일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고 피의자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사 선임권 등이 박탈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탈북자 중에서 지금 간첩이 16건인가 수사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작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을 간첩으로 적발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합동신문센터의 여러 가지 절차상
적법 절차가 아닌 절차를 통해서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간첩을 조작한다.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신 게 있는지 또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뭐 밖에 있을 때도 이 합동신문센터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데서 좀 접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와가지고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도 몇 군데 그 확인을 해봤더니 뭐 최근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 이런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임명이 된다면은 확인도 해보겠고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조작 시비라든지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끔 철미하게 한번 저도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예. 제 입장에서는 뭐 확실히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답은 못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은 이 수사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적법 절차라든가 조작 시비가 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원인이 결국 이제 어떤 견제와 균형이 이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외부의 견제나 감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 내에서 수사하다 보면 무리한 수사가 되고 어떤 목적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 간첩 조작 사건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 하겠다. 내가 근절시키겠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뭔가 좀 시스템을 좀 개혁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